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개헌 추진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일 이제 국회가 본회의가 개회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개헌 기념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걸 공표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이 바로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김진표의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전국에 이 포스터가 배포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걸 보면 주체가 국회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국회가 대한민국에 나서서 이렇게 설친 적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국회가 만든다.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바야흐로 국회 쿠데타, 국회 혁명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거 그냥 두고 봐도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씩 살펴봅시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 글쎄, 국가의 조직법이라고 하는, 국가를 운용하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헌법 개정이 국민의 삶을 바꾼다. 이거는 아마도 왕이 다스리던 그런 국가가 국민 주권주의 국가로 바뀌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 전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아주 사악한 나쁜 국가가 바뀌든지 할 때 아마 쓸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현재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론 이게 단지 국회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작한 게 바로 국민 공감 개헌, 시민 공청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여러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냥 이렇다. 뭔가 국민에게 국민의 비위를 살살 맞추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줄 것처럼 하고 있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제1회 공청회가 수도권 해가지고, 수도권이면 서울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속이 보이는 겁니다. 제1회 헌법개정 공청회라는 것이 김진표의 직속 자문위원회 주도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9월 4일 오후 2시에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그리고 국회의장 김진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주도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번 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장 김진표가 자기가 앞에 나서서 하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현 정부, 여기가 힘을 같이 여기에 쏟아주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1회가 경기도 김동연의 경기도청에서 합니다. 서울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원권 춘천에서 하는데, 이거는 강원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다. 그러면 강원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김동연, 그리고 강원도의 김진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9월 15일에는 세종에서 세종
특별자치시청 회의실에서 하고 22일 대구는 경북대학교 경하홀이라는 데서 합니다. 이거 왜 대구 그 시청에서 안 하는 겁니까? 아무튼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 부산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마음이 잘 맞는 그런 부산시장이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공청회를 총 6회에 걸쳐서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9월 26일 마지막 공청회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5.1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18을 이번 개헌에서 헌법에 넣기로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선 후보자의 공약사항이었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앞장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청회를 주최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국회의장 직속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여기에 나온 것을 지금 보면 경기도가 여기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1회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학회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게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이것은 아마 지난번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에서 헌법 개정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 3개 학회가 나왔고, 이번 헌법 개정에 대해서 학회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 또 뭐 일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수의 그 의견을 모아서 뭐 70%, 80% 이렇게 찬성하고 있다고 했던 거 지난번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헌 작업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9월 1일 국회 본회의 개회식을 하면서 이것을 국회 본회의 개회식에서는 개헌을 다룰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 하반기 약 100일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그 정부의 살림을 다시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본회의인데, 김진표 의장은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헌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이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총선을 위해서는 선거법을 어떻게 고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상당 양을 거기에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쭉 돼 있었다. 이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9월 1일 국회 본회의 개회식을 하면서 그 전에 그 여야 인사들을 초청해서 환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갔느냐? 김진표, 정우택, 김영주. 물론 정우택, 김영주는 국회 부의장이니까 같이 국회 입장에서 거기 참석을 한 거고, 자, 이 자리에 국회 본회의 개회식을 하는데 한덕수 총리, 그 다음에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 게다가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도 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갔고,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이들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만나서 사전에 미리 환담을 하고, 그리고 가서 이 개회사를 한 겁니다. 그래, 김진표 의장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 헌법 개정,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찬성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난 방송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 이게 민주당만 하는 것이냐? 그게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이상수, 이주영, 박상철. 이주영도 여기 나서서 아주 앞장을 서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쭉 봐서 알듯이, 이게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 국민의힘, 또 각 정치 세력, 이런 데서 이걸 같이 동의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회 이 시민공청회라고 하는 데에서 경기도청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발제를 하는 사람도 검사 출신 조소영인가?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토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재은, 조성호, 성한용, 항상 이런 식으로 할 때 빠지지 않던 사람들이 또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6번의 공청회 마지막이 대미를 장식하는 게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이미 시작했고, 그러면 9월 26일까지 일정이 꽉 잡혀 있구나. 전국을 돌면서 6차례에 걸쳐서 시민공청회라는 것을 국민의힘, 정부, 국회의장 이런 데서 다 이거를 이제 협력하면서 이걸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헌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 소리가 높은데 과연 정말 그래도 해야 하는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번 이 공청회의 목적을 자기들이 밝히고 있는데, 첫째가 이겁니다. 왜 개헌을 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왜 개헌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들 말이, 그거를 공청회에서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6군데를 돌면서. 그런데 거기에 앞에 걸려 있는 게 개헌 절차법을 먼저 만들자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개헌 절차법이 반국가, 반헌법적인 것이고 현행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지난 방송에서 했습니다. 이들이 이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 해 동안,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 무르익어 있는 개헌에 대한 사안을 논의해 보는 게 아니고 이들이 방향을 주도하는 겁니다. 개헌해야 한다. 2024년 총선과 동시 개헌 투표를 해야만 한다. 그 전에 개헌 절차법이라는 거를 제정해야 한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민공청회 6회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 공감 개헌이 아니고 국민이 체감하게 하기 위한 어떤 설득 작업이요, 홍보전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시민공청회라고 하는 참으로 묘한, 그리고 21세기에 시민공청회라는 걸 통해서 총선 때 동시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 지금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 전에 헌법에 위반되는 개헌 절차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하는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겠다. 여러 가지로 의문스러울 겁니다. 이게 국회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가? 법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 법으로 이걸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인가? 답은 전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 거센 물길처럼 이걸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9월 1일이 되면서 9월 한 달 동안 시민공청회라는 걸 해서 그들이 말하는 개헌을 밀어붙이는 거구나.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하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장이 용산 대통령실을 가서 좋아 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총리, 헌법재판소 소장, 대법원장 다 불러 모아놓고 하겠다고 하고 일정이 잡힌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바로 국민이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현행 헌법, 제9차 개정 헌법이면서 헌법 제10호인 현행 헌법 제1장 제1조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공청회를 국회의장의 권능으로, 대통령의 동의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은 어디 갔는가? 공청회는 시민이 듣는 곳입니다. 시민이 나와서 발표하는 곳이 아닙니다. 발제하는 것도 시민이 아니었고, 토론하는 것도 시민이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뻔한 한겨레 신문의 기자, 또 무슨 어느 정당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가던 그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들려주는 겁니다, 시민에게. 자, 국민은 일방적으로 귀를 열고 들어라 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 공청회를 전국을 돌고 하고 나서는 결국 자기들이 원했던 다음 절차로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이, 이번에 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잘 찾아보면, 물론 소위 보수라고 하는 언론사, 방송 쪽에서는 이걸 별로 다루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 놓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쪽을 보면 이게 제7공화국을 세우는 개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헌은 제7공화국을 세우니까, 공화국을 세운다는 것은 새 정부를 세우는 겁니다. 현재의 정부를 버리고 폐하고 새 정부를 세우는 게 제7공화국 세우기. 보통 이거는 혁명, 쿠데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국회가 합니다. 그럼 국회가 정부를 장악하는 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러한 개헌을 위한 공청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를 버리고 국회가 정부를 장악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그게 바로 새 정부 제7공화국을 세우는 것이고, 이걸 앞에서 헌법 개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게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